자, 여러분, 행정소송의 기본은 뭐예요? 취소소송이죠. 그래서 취소소송의 것이 사항은 다 무효 부작위, 행정소송 또는 항고소송의 기본은 취소소송입니다. 취소소송. 그러니까 취소소송이 준용되는지 되지 않는지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무효동 확인 소송 그 제목에 있잖아요. 제목 밑에다가 이렇게 크게 써주세요. 전제사간. 그 다음에 부작위에다가는 재집사 이렇게 씁니다. 재집사. 재만 세모. 이렇게. 자, 우리 했었죠? 한번 해볼까요? 자, 전 뭐예요? 전치주의. 제소기간. 사정 판결. 그 다음에 간접강제. 미준용됩니다. 준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세몰 친 이유가 자,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적용돼요? 돼. 하지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처분 자체가 없었던 거였기 때문에 제소기간 적용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세모 친 거예요.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심사가 아니라 죄송해요. 집사. 자,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정지할 집행이 없죠. 정지할 집행이 집행을 정지할 처분이 없어. 그 다음에 사정 판결 이것도 안 돼요. 자, 385번 보겠습니다. 1번. 자,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 동그라미 치고. 자, 여러분, 제3자는 건축허가 취소나 건축물 철거에 대한 신청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인정해줘요. 있습니다.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경우. 근데 소이익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신청권이 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게 소이익이 없는 경우죠. 소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는 따져볼 수 있죠. 예를 뭐 가중처벌의 요건이거나 아니면 급여와 같은 다른 어떤 이익이 남아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죠. 자,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는 다른 이익을 따진다. 원칙적으로는 없다. 예외적으로는 다른 이익 따진다. 이렇게 하면 되고. 3번 보겠습니다. 법령상 일정 기간의 부작위를 거부 처분으로 의제하고 있는 경우. 자, 여러분 보세요. 일정 기간의 부작위를 의제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 뭐 3월 도로 조명 허가를 내는데 내가 뭐 영화 촬영을 해. 그래서 도로 조명 허가 신청을 냈어. 특허예요, 허가예요? 특허지. 특허입니다. 점용이니까 특허죠. 내가 주연역 사거리를 하는데 영화 촬영 기간이 3월 달 일주일을 쓰기로 했어요. 3월 1일부터 10일까지 뭐 열흘 동안 쓰기로 했는데 3월 1일 될 때까지 얘기가 없어. 그거는 뭐예요? 거부하겠다는 거지. 그게 이제 일정 기간의 부작위를 거부 처분으로 의제할 수, 대신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자, 여러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도로조명 허가 신청을 냈는데 3월 1일까지 부작위 했어요. 그럼 이거는 거부예요, 부작위예요? 본질적으로 거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까지 아무 말 없으면. 그쵸? 우리 이번 주 주말에 영화 봅시다 라고 소개팅한 여자한테 얘기했는데
소개팅한 상대에게 얘기했는데 이번 주말이 지날 때까지 생각해 볼게요 하고 대답이 없어. 그럼 영화 보겠다는 거야, 안 보겠다? 안 보겠다는 얘기잖아. 거부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본질은 거부예요, 부작이에요? 거부라고 봐야 되죠. 부작 위법 확인 소송의 그럼 거부니까 여러분 항고소송에서 거부는 어디로 가야 돼? 취소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부작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맞아요. 취소 소송으로 가야 되지. 당연히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가야지. 4번 보겠습니다. 4번 별표 치시고 부작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모를 친 거죠. 하지만 부작이나 소극적 처분인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여러분 거부 처분도 마찬가지예요. 거부 처분과 부작위는 집행정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을 정지할 처분이 없는 경우에요. 자, 그러니까 뒤에가 틀렸어요. 앞에는 맞았는데 뒤에가 틀렸습니다.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맞았는데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틀렸어요. 정답은 4번. 1번 보겠습니다.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 있어서 취소 소송의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집행정지 배제된다는 건 지금 얘기했고, 자, 제14니까 사정 판결도 적용되지 않죠. 하지만 공동소송은 여러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다 준용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야. 공동소송은 배제해서 빠져야 돼.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빨리 푸셔야 되는 거야. 주로 이게 나와요. 미준용 포인트가. 자, 2번 보겠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에 관한 규정이 역시 준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385번에 4번에서 봤듯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행정심판에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지? 부작위는? 의무이행 심판으로 가지. 그럼 이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전치주의 제소기간 적용돼요? 안 되겠지. 왜? 심판인데 어떻게 심판을 거친지 아닌지가 나와. 그치? 소송에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 적용될 수 있죠. 준용될 수 있어요. 소송에서는. 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의무이행 심판은 그런 경우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거기선 적용되지 않는 거야. 기준점이 없으니까.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자, 3번 볼게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무효등 확인 소송은 보충성이 요구됐어요. 그래서 보충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최우수단으로서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효라고 생각하면 무효등 확인 소송 걸면 돼요. 그래서 보충성이 요구된다 틀렸습니다. 4번 여러분 취소 소송 또는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 가능해요. 변경 가능합니다. 청구의 기초가 변경이 없느나 이거 수호 변경 파트에서 우리가 다루는 건데 취소 소송에서 당사자 소송 변경 가능합니다. 자, 387번. 자, 이거는 좀 그래요. 이런 식의 문제는 좀 성의가 없다. 왜? 제소기간 때문에 성의가 없는 거예요. 제소기간은 기본적으로 세모잖아. 근데 준용되지 않는 것은 제소기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왜? 행정심판의 재결도 소송의 대상이니까. 그치? 예. 근데 집사는 확실하죠. 그래서 정답은 2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집사. 자, 디귿, 리을 안 들어갑니다. 미준용. 나머지는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야. 항상. 아시겠지? 자, 388 1번 볼게요. 처분 명령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부작위에 대해서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다. 맞아요. 가능합니다.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럼 왜 아무것도 하지 않냐라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번 볼게요. 자, 뭡니까 이거? 신청권 있죠. 자,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권이 있어야 하죠. 아니, 신청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저한테 기초생활수급비 주세요. 왜 말이 없어요? 하고 나한테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송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여야 해. 그 얘기는 법률상 조리상 나한테 신청권이 있어야 돼요. 그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걸면 안 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부 처분과 부작위는 둘 다 묶어서 우리가 소극적 처분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분류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부 처분은 처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있다고 보는 거야. 거부한다라는 처분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취소 소송으로 가야지. 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갑니까? 부적합합니다. 부적합합니다. 4번은 우리가 판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건 자주 나오는 판례는 아닙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도로조명료를 징수하라는 신청을 했어요. 자, 근데 처분을 하지 않았어? 그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갑니까? 공무원과 관리청 사이, 관리청이잖아요. 그러면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부탁을 하거나 이런 정도의 관계지. 이게 공무원이 전력공사 보고 돈을 거두라고 하는데 얘네가 안 걷었어. 그렇다고 해서 다른 행정적인 절차가 있죠. 수단이 있습니다. 이걸 굳이 소송으로, 이거는 공무원이 여러분 일반 개인,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자기의 행정 그 시스템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소송으로 갑니까? 내부의 일을. 자, 그래서 이거는 적법한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의 표현상 어떻게 해야 되나? 공무원에겐 신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법률상 이익이다. 그러면 이때 공무원이 침해받는 거, 침해받았잖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이때 침해받은 거는 법률상 이익입니까? 반사적 이익입니까? 반사적 이익이라고 봐야 돼요. 아시겠지? 자, 넘어갑니다. 389번 보겠습니다. 사례 1 볼게요. 자, 행정소송법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인용 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인용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자, 뭡니까, 여러분? 간접강제죠, 간접강제. 간접강제.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뭐야, 이거? 예,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 이거 당사자 소송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과운합 환급 청구 소송. 자, 석탄산업 및 당사자 소송으로 넘어갔구나. 자,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뭐가 해당하지 않냐면요, 여러분.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과운합금, 여기서 과운합금 부당이득이라고 부를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과운합금 환급 청구 소송 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자, 뭘로 가야 돼요? 예, 민사로 가야 되는 거죠, 민사. 당사자가 아닙니다. 민사.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시립무용단원 이런 거 다 당사자 소송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답은 일단 나왔네. 그치? 3번이 정답일 거고. 그 다음에 사례 3번 볼게요. 자, 공무원의 신분 확인에 관한 소송 당사자죠. 공법상 계약 당사자죠. 공법상 결과 제거 당사자죠. 지적재산권 소송. 여러분 지적재산권 소송 당사자긴 한데 3번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실질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다 당사자 소송이에요. 거기 있는 거 여러분. 다 당사자 소송인데 자,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여러분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봅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 자, 이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도 우리가 기본이론 시간에나 기출문제 풀릴 때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사자 소송, 이거 잘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좀 어려워. 근데 잘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예상 문제를 통해서 잡고자 하는 건 디테일한 걸 잡고자 하는 거니까
실질적 당사자 소송하고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구분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실제로 또는 실질적으로 공법상 우리 당사자 소송은 여러분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투는 거죠.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게 당사자 소송이잖아. 그런데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할 때는 실제로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투는 거예요. 그게 뭐 공법상 지위 혹은 공법상 그 자격 혹은 이걸 다 합쳐서 공법상 근무 관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공법상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투는 거예요. 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처분을 다투는 거예요. 실제로는 처분을 다투는 건데 형식상 공법상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경우를 우리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처분을 다투는데 피고가 자, 처분 행정청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 실제로는 처분을 다투는 거지만 이제 그러니까 대상이 이 처분에 의해 형성된 법률 관계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나왔던 지적재산권. 자, 지적재산권. 뭐 예를 들면 저작권이라고 할까요? 뭐 저작권 관련한 소송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저작권 관련한 소송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그 처분으로 인해서 내 법률 관계가 바뀌잖아. 그럼 그 법률 관계를 당사자 소송으로 따지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처분을 따지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는 그 법률 관계의 원인이 되는 게 처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의 대상을 그 처분으로 한 행정청으로 두지 않고 국가나 공공단체라고 하는 행정 주체로 둬요. 그런 소송을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항공소송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형식상 당사자 소송이 맞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것. 이것을 형식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금. 자, 여러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금을 평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처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 법률 관계를 가지고 보상금을 올려달라 안 할라. 그러니까 이게 한쪽 당사자끼리의 법률 관계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적으로는 처분인데 처분에 대해서 따지는 건데 형식상 우리가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형식상으로는 당사자끼리의 법률 관계로 처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법률 관계를 따지는 경우 우리가 형식상 당사자 소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걸 잘 우리 판례에서는 기본적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당사자 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구분해서 좀 물어보는 문제가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390번 가겠습니다. 자, 항고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하는 거죠. 피고는, 원고는. 자, 피고는 처분청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도 역시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돼요. 피고는 처분청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나 공공단체, 행정주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뒤에 건데. 자, 뒤에 거 좀 땡겨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개괄주의가 적용된다. OX. 네, X입니다. X.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개괄주의라는 건 뭡니까?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거죠, 소송을. 근데, 거꾸로 얘기해야 돼.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열기주의 혹은 법정주의 원칙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즉, 법으로 정해진 것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기관소송하고 민중소송은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뭐가 있는지. 자, 기관소송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지. 나머지는 다 어디서 한다고?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지자체의 관계 어디서 해요? 헌재에서 해요? 아니면 행정소송에서는 기관소송에서 해요? 헌재에서 해요. 지자체와 지자체의 관계.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분쟁이 일어났어? 그거는 헌재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하고 분쟁이 일어났어. 그거는 어디서 다퉈요? 그것도 헌재에서 다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하고 어디랑 다툴까? 보건복지부하고 코로나 방역지침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어. 이거 어디서 다퉈요? 이것도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제가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그다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요거는 다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소송은 요거 아닌 경우가 기관소송이거든. 그럼 기관소송은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하나밖에 없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되니까. 하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다툼.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분쟁은 기관소송에서 다릅니다.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건데. 자, 교육사무와 관련해서는 교육감은 지방의회라고 표현하지 않아. 왜? 교육감은 여러분 우리 판례에서 광역을 뭐라고 표현하죠? 광역을 시도라고 해요. 여기서 시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야. 시도. 시도라고 얘기하고. 자, 제가 여러분들 광역 설명할 때 특광도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시, 광역시, 경도 이런 것들이 광역이다. 그러면 시도. 여기서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합쳐서 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도. 그 다음에 기초를 뭐라고 그러고 우리 판례에서는 시, 군, 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서 시는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같은 시예요. 도 밑에 있는 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이 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교육감은 여러분 기초 단위로 뽑아요? 광역 단위로 뽑아요? 광역 단위로 못 뽑아. 그래서 시도의회 이렇게 나와 시험에. 교육감과 시도의회. 그 다음에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요 관계만 기관소송에서 다툽니다. 요것만.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 자, 민중소송은 자, 선거소송, 당선소송, 그 다음에 투표소송. 여러분, 선거하고 투표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달라요.
선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같이 쓰는데 우리 행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거고요. 투표는 국민투표, 주민투표처럼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는 투표라고 얘기하죠. 그쵸? 여기서의 투표 소송은 주민투표나 지자체에서 하는 주민투표나 국민투표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의 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소송하고 당선소송도 약간 달라. 선거소송은 선거 자체의 효력을 얘기하는 거고, 선거 자체가 무효야, 유효야,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거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선 여부만을 따지는 걸 당선소송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같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민중소송을 공부할 때는 이걸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주민소송이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따지고 싶을 때 주민소송이 있습니다. 자, 요거 아니면 다 아닌 거야.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일단 볼게요. 아의 기관소송은 지자체와 지자체장이 다툰대. 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없어요. 자, 그러면 기관소송은 자, R을 뭘로 바꿔야 될까? R을 지자체 단체장으로 바꿔야 되고, 지지체장은 뭐야, 씨. 자를 지방의회로 바꿔야 되고,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민중소송은 선거소송 가능하죠. 선거인이 원고가 될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선거소송에서의 피고는 누굴까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회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아사자 틀렸습니다. 아사자. 자, R을 단체장으로 바꿔주시고요. 자를 지방의회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사를 선관위 위원장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391번. 자, 여러분. 자, 행정심판법이에요. 행정심판법. 자, 행정심판법, 취소심판, 무효동확인 심판에도 역시나 제소기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처분과 부작위가 있는데, 거부처분은 처분이 있은 거니까 그 거부한 시점을 가지고 하면 되고, 부작위는 별표치고, 부작위는 X예요, 세모예요? 아까 얘기했었지. X가 맞아. X. 차 X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집행정지. 취소 집행정지 되고, 무효도 되고. 자, 거부처분하고 부작위는 둘 다 뭐가 없어요? 집행을 정지할 처분이 없죠? 둘 다 X야. X, 카 X. 그 다음에 사정 볼게요. 사정. 취소되고, 그 다음에 무효 안 되고, 그 다음에 거부되고 부작위 된다. 틀린 거는 아바 틀렸습니다. 아바.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으로 가겠습니다. 당사자 소송. 자, 당사자 소송을 할게요. 자, 당사자 소송은요, 여러분.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자, 다 당사자 소송 공법상 법률 관계를 따지는 거잖아. 맞아요? 공법상 법률 관계를 따지는데 그 법률 관계가 4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공법상 계약 관계. 뭐 시립 무용단 합창단 아시죠? 그런 거. 공법상 계약 관계. 그 다음에 공법상 근무 관계 또는 이거를 지위 자격 관계. 지위나 자격. 그 다음에 공법상 금전 관계. 그 다음에 조합 총의 결의와 같은 거는 이런 거 뭐라 그래요? 공법상 합동 행위.
자, 요런 것들을 다투는 게 당사자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 자, 1번 갑니다.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되며, 그만 읽어야 되죠. 처분을 행한 행정청, 세 글자로 처분청. 처분청이 피고예요? 아니죠. 당사자 소송에서는 국가나 공공기관, 그 밖에 권리주체, 네 글자로 행정주체. 그 다음에 행정청의 소송 참가 가능해요.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가능한데 피고가 틀렸어요. 둘 다 틀렸네. 허용되지 않는다니까. 행정청의 두 가지가 다 틀렸습니다. 자, 처분행한 행정청, 행정주체로 바꿔주셔야 되고, 행정청의 소송 참가 된다로, 허용된다로 바꿔주셔야 되고, 2번 갑니다. 자, 국방부 장관의 인정에 대한 퇴역연금을 받아오던 중, 군인보수법,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한, 거기 밑줄을 그었어요. 군인보수법,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한. 자, 이 말은 지금 뭘 따져준다는 거야? 법률 관계를 따져준다는 거지. 공법이겠죠, 당연히. 당연히 공법이겠죠. 군인보수법이니까. 이 공법상 법률 관계를 따지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퇴직연금의 감액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항고소송 X죠? 자, 당사자 소송입니다. 퇴역연금 당사자 소송. 퇴역연금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자, 초과근무수당은 내가 시간당 10,000원 주고 싶어. 초과 1시간 동안 일했는데 정말 고생했어.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오늘은 3만원 줄게. 혹은 여러분들 이제 초과근무를 이제 많이 하게 되면 오늘은 1시간 동안 너 놀다 그냥 온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5,000원만 받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 법률에서 정해진 대로 시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 금전관계를 다투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자, 4번. 자, 공법상의 권리관계 확인. 권리관계 확인. 이건 요쪽 게 되겠다. 요쪽 게. 그렇지? 권리관계 확인. 자, 이런 거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정답 3번. 정답 3번인데. 잘못 읽었네요. 권리관계를 구하는 당사자 소송. 근데 여러분, 피고가 잘못했죠? 국가로 가야지, 국가. 자, 제한군인 회장, 국방부 장관 안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처분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처분청. 행정 주체가 돼야 되는데, 행정청이 피고로 된 거예요. 안 됩니다. 자, 4번은 피고가 잘못됐고,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393번 보겠습니다. 393번은 여러분 문제 자체 좀 별표 쳐주시고, 정답은 일단 3번이에요. 3번. 자, 조합원 자격. 조합원 자격. 이것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합원 자격도 여러분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광주법은 당사자 소송. 맞죠? 금전관계. 공법상. 광주법은 공법이에요. 그렇죠? 민주화법은 항고소송.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여러분 디귿번 일단 넘어가세요. 리을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 이걸 공법상 합동행위의 대표 판례입니다.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주거이전비 보장 청구. 이거 판례 정확히 얘기하면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예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 이것도 당사자 소송입니다. 자, 그런데 디귿번 있죠. 디귿번. 잠깐만요. 디귿번. 이거 해설이 좀 잘못됐더라고요. 해설. 393번.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 있죠. 자, 그 소송. 자, 393번에 보니까 디귿 뭐라고 해설되어 있어요? 자,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사업시행자로서는 환매 가격이 환매 대상 토지의 취득 당시 지급한 부상금 상당액보다
증액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해서 환매권자에게 환매 가격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판례죠. 2000년 판례에는 당사자 소송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2000년에 당사자 소송이라는 판례가 있고 이게 2013년에 자 2013년에는 환매권에 초점을 두고 민사소송이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당사자 소송으로 본다는 거예요? 민사소송으로 본다는 거예요? 민사소송으로 본다는 거지. 그래서 393번의 정답을 3번으로 해서 이 문제를 출제하신 것 같은데 해설에는 이 판례를 갖다 붙였어. 위에 걸 갖다 붙였어. 이걸 갖다 붙이셔야 되는데 이걸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해설만 읽어보면 답이 없죠. 디귿번도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니까 나머지 네 개는 당사자 소송인 게 확실해. 근데 디귿번은 자 과거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자 환매권을 중심에 환매권은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잖아요, 여러분. 환매권을 중심에 두고 민사소송으로 보는 견해가 판례가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민사소송이다. 그러니까 해설지의 해설을 무시해라. 민사소송으로 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3번의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394번. 자, 주택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자, 두 번째 줄에 공법인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행정주체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후단에 밑줄을 보세요. 사업 시행 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이 됩니다. 구속적 행정계획은, 국민들의 권리 의무 관계를 구속하는 권력적인 그런 행정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처분성이 있겠죠. 그렇죠? 자, 으로써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해되시죠? 이와 같은 사업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즉, 그러니까 여러분 인가가 확정된 혹은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 그렇죠? 그 사업 시행 계획은 그 앞에 조합 총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뭘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항고소송으로 따져야 되는 거죠. 항고소송. 그래서 니은의 항고소송이 들어간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디귿은 니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러한 디귿이 대상으로 하니까. 디귿이 틀렸죠. 이러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자 절차 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형사소송법의 집행정지 신청으로서만 기능할 뿐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자, 맞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여러분, 가구제. 뭐랑 뭐가 있어요? 집행정지하고 가처분 있죠. 그 다음에 기본부터 쓰면 항고소송이 있고 당사자 소송이 있을 때 자, 항고소송은 가구제 중에서 집행정지와 가처분 둘 다 돼요? 집행정지만 돼요? 집행정지만 되죠. 네, 당사자 소송은 여러분 당사자 소송은 그 상하관계 혹은 권력관계에서 다툼하는 거예요? 대등한 당사자끼리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거예요? 대등한 당사자끼리의 권력관계를 다투니까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내 법률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인정되고 집행정지는 인정되지 않아요. 거꾸로요, 거꾸로. 자, 거꾸로. 그래서 여러분, 자,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의 방법이 허용됩니다. 근데 지금 394번에서 제기된 것은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은 당사자 소송, 항고소송? 항고소송이지. 그치? 항고소송이니까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의 방법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 위에 거가 지금 나온 거야. 위에 거가 항고소송이니까. 왜? 당사자 소송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395번 갑니다. 394번 정답은 3번이고요. 395번 보겠습니다. 1번 당사자 소송의 가구제 수단으로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제소기간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맞아요. 당사자 소송 제소기간 없습니다. 제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퇴용영어학과 했었죠.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가처분 준용된다. 3번도 맞고. 4번 당사자 소송이 부적법해서 각하되죠. 그럼 관련 청구 소송도 각하됩니다. 법률 관계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당사자에서 각하되면 관련 청구 소송도 법률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하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틀렸고요. 각하면 각하다. 당사자에서 각하면 관련 소송에서도 각하다. 396번 가겠습니다. 자, 항고소송입니다. 항고소송. 그 다음에 항고소송입니다. 항고소송. 다 주어번 자격 확인의 밑줄 긋고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그 다음에 아까 퇴직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 그 다음에 공법상 법률관계 밑줄 긋고 당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민사라고 그랬죠? 바는 당연히 민사고 석탄 당사자 당사자. 자, 여러분 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구분이 돼야 돼. 잘 보세요, 여러분. 뭐 군인 같은 경우는 퇴역이라고 하지. 퇴역한 거. 자. 자, 내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 를 다툰, 그거는 너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 이거는 처분입니다, 여러분. 처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나한테 권리가 있고 없고를 따질 때는 어디로 가야 돼? 항고소송으로 가야 되지. 항고소송. 자, 볼게요. 공무원연구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지급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 퇴직연금 지급 거부할래. 그러니까 너한테 안 줄래? 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거야. 공무원연구관리공단에. 너는 퇴직연금 받을 권리가 없어. 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라번에 있는 미지급 퇴직수당. 미지급 퇴직수당이라는 것은 미지급이 뭐예요? 안 주겠다는 거야? 아직 주지 못했다는 거야? 아직 주지 못했다는 거지. 권리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권리가 있는데 내가 아직 못 줬네? 이렇게 지급 여부를 다툴 때, 지급을 다툴 때, 그러니까 권리는 있어.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데 지급을 못 받았어. 여러분 이거 미지급으로 쓰는 게 더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알겠다. 미지급 여부를 해서 돈 줘! 라고 했을 때는 당사자라고 해요.
자, 여러분, 사도 보세요. 사. 석탄 가격 안정지원금은 정책적으로 권리가 부여된 상태에서 지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급 상태를 따지는 거야. 지급을 구한다는 얘기는 미지급 상태를 따진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 석탄 가격 안정지원금은 해당 법률로 정책적으로 석탄이 지금 없잖아. 그래서 근데 석탄이 필요한 거니까 지금 석탄을 많이 생산해.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니까 필요한 만큼은 생산해야 되잖아. 아직도 연탄 겨울철 되면 연탄 나눠주기 같은 것도 하고 아직도 연탄 떼는 사람들 있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석탄이 필요한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규모 석탄 공장들이 이미 다 그 카지노로 시설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태백 정선 이런데. 그러니까 석탄 안정 그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석탄 운영이 안 돼. 왜? 시장이 없는데. 시장이 없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아주 조그매졌는데. 그래서 뭐를 정책적으로 주는 거야. 뭐를? 석탄 안정 지원금. 그럼 내가 석탄 산업을 하고 있으면 안정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책적으로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안 줬어? 그러면 당사자 소송이야. 이거 구분이 되나?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도. 이것도. 권리가 있어. 그런 상태에서 안 줘. 그러면 당사자로 가야 되는 거야, 당사자. 여러분, 광주법도 마찬가지예요. 광주법, 광주민주운동 보상법으로 인해서 내 권리는 이미 생겼어. 근데 안 줘? 줘. 그게 당사자 소송. 근데 민주화법은 이 사람이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것을 그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려줘야 그때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는 항고소송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 너 받을 수 있어! 라는 권리 여부를 따질 때는 여러분, 항고소송으로 가는 거고, 권리가 이미 다 법적으로든 뭐로든 권리가 있는데 지급이 안 됐어? 그러면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야. 이거 구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97번 갈게요. 민중소송입니다. 볼게요. 자, 현행법상 민중소송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관리법과 국민투표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을 다툴 때 쭉쭉쭉쭉 당해선거관리위원회 피고를 하며 그 다음에 비례대표 도지사 선거 비례로 대법원에서 한다. 자, 여러분 피고 볼게요. 피고. 관할법원 볼게요. 관할법원. 이거예요. 관할법원. 자, 특히 요거 소송. 선고소송의 관할법원.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시스템이죠. 그래서 중앙선거가 있습니다. 광역선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초선거가 있어요. 그럼 중앙선거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지. 중앙선거. 무슨 선거 있어요? 대선과 총선. 여러분, 국회의원은 지방 일꾼. 저는 이 지역에 어떠한 혜택을 주겠습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후보예요. 그 사람 찍지 마세요. 국회의원 뽑을 때 난 지역 일꾼 누구누구.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를 대표하라고 우리를 대표해서 대한민국의 일을 보라고 그러니까 중앙으로 보내는 사람이야. 국회의원은. 근데 맨날 난 지역으로 해서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내가 볼 때는 좀 설득력이 없어. 오히려 나는 당신들의 권한을 잘 유인받아서 당신들을 의사를 먼저 난 잘 봐가지고 지금 국가적으로 뭐 외교적으로 난 이런 일을 했다. 뭐 이런 게 나는 좀 설득력이 있어.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사람이에요. 중앙정부의 사람이라니까 꼭 행정부 사람 같아서 좀 말이 그런데 중앙에서 일하는 중앙입법부 사람이야. 중앙. 그러면 자 중앙 그 다음에 광역은 뭐야? 시도지사. 그치? 시도지사. 그 다음에 비례. 비례. 이런 사람들은,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중앙은 제일 높은 법원이 어디야? 대법원에서 관할을 해야 되겠지.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는 어디
더 법원 높은 데가 없잖아요. 대법원에서 해야 될 텐데 광역은 한 단계 위에서 하는 겁니다. 다 한 단계 위에서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지.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순이죠. 그러면 중앙선거는 대법원에서, 광역선거는 고등법원에서, 기초선거는 뭐 지방법원에서 하면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참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광역도 한 단계 위에서 하는 거야. 행정심판이랑 비슷한 원리야. 그럼 이건 둘 다 대법원에서. 그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시군구 의원선거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할까? 한 단계 위에서. 고등법원에서 하는 거야. 자, 여러분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 대법원 맞아요. 자, 비례도지사 대법원 맞아요. 자, 대법원 맞아. 그 다음에 시도의원, 시군구 단체장, 시군구 의원, 고등법원입니다. 고등법원. 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여러분 선거소송은요 2심제예요. 2심제. 우리나라 3심제 예외 조항이 선거소송이거든요. 근데 선거소송은 얘기가 약간 길어질 텐데 여러분 하죠. 어차피 여러분 이 정도의 상식은 갖고 살아야 돼. 그리고 행정법을 공부하려면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는 3심제가 적용됩니다. 3심제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그치?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자, 여러분. 이 3심제의 예외가 선거소송이에요. 근데 선거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단심제도 있고 2심제도 있어요. 단심제도 있고 2심제도 있어.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가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그 다음에 광역의원. 자, 광역의원은 두 가지로 나누죠. 비례, 지역구,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 자, 여기 광역단체장 플러스 교육감. 교육감 광역단위를 뽑으니까.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2심제가 적용돼요. 죄송합니다. 단심제가 적용돼요. 단심제.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2심제가 적용돼요. 2심제. 자, 보세요. 단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딱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낸다는 거야. 그러면 지방법원에서 딱 한 번 재판하고 더 이상의 상소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단심제라는 것은 어디서 한 방에 끝낸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한 방에 끝낸다는 거야. 2심제라는 것은 지방 고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등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2심제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끊겨요. 그러면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회는 고등법원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나머지 광역비례, 광역단체장 요 위로는 다 대법원. 단심제가 적용되니까. 왜 그럴까?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여기 위에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이고 여기 아래 사람들은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없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선거소송 한 번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 한 방에 끝내줘야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석이라고 봐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공석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국가 운영이 힘들겠지. 그러니까 단심제로 끝내주는 거야. 중요한 사람들은. 어디까지 중요하다고 봐? 광역 비례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뭐 공석이라고 해서 뭐 나라가 흔들리거나 지역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죠, 왠지. 고양시장 없어도 좀 되겠죠. 한 6개월 동안 없어도 되겠지. 그래서 좀 꼼꼼히 볼 수 있어서 꼼꼼히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해요. 자, 그래서 다가 틀렸죠. 다가. 행정법원이라고,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은 지방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등법원으로 바꿔줘야 돼요.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투표 소송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키워드 잡아주세요. 국민투표는 10만 원 이상 중선관위 위원장을 피고로 아까 했었지? 20일 이내 다 챙겨. 요 네 가지가 다 키워드가 돼요. 국민투표 10만 원 이상 중선관위 위원장 20일 이내.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당연히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398번. 주민소송은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해당합니다. 맞아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는 아니지만 알아는 두세요. 감사청구를 거쳐야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번. 자, 법인 등 단체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때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원고는 주민이어야 돼요. 원고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주민이면 근데 한 명이라도 가능합니다. 자, 3번. 자, 행자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재결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398번. 자, 행자부 장관이 군의회한테 뭐라고 얘기할 그게 좀 안 맞죠. 그러기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부에서 지시나 이런 걸로 해결을 해야지. 행자부 장관이 군의회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원고적격 인정되지 않는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피고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다. 아닙니다. 주민소송의 피고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뭡니까? 뭐가 될까요? 지자체 단체장을 피고로 합니다. 지자체 단체장을 피고로 해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399번. 자, 민중소송에 대해, 민중소송 중에서도 주민소송에 대한 얘기네요. 그쵸? 자, 1번. 자, 사례의 경우 피고는 행정주체, 행정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맞아요? 아니라고 했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주체라고 불러요? 행정기관 또는 행정청이라고 불러요? 행정기관 또는 행정청이라고 부르는 거지. 단체장은 행정기관입니다. 자, 2번. 자, 주민소송, 민중소송의 경우에는 주관적 소송이에요? 틀렸죠? 객관소송입니다. 주관적 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을 얘기하는 거고, 객관소송으로서 개괄주의입니까? 아까 이거 얘기했었죠. 개괄주의 아니고 법정주의 또는 열기주의를 택한다. 사례의 경우 주민소송이니까 기관소송이에요? 민중소송이에요? 민중소송입니다.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민중기관이 어떻게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객관소송으로서 열기주의다. 맞는 말은 4번밖에 없네요. 자, 400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3호에서 규정한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의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밑줄 긋고 무슨 소송이라는 거야? 객관소송이라는 거예요. 객관. 그쵸? 민중소송 객관소송이죠? 자, 2번. 자, 갑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법 쭈루룩. 자,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재심 결정 항고소송에 대한 행정처분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아유, 징계가 필요합니다.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해당 행정청에서 뭐 할까? 징계. 알았어요. 징계할게요. 그럽니까? 아니죠. 나름의 징계 절차가 있겠죠. 징계 절차를 이제 진행한다. 그거를 우리가 붙인다. 회부한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요 소청심사위원회나 이런 거 열겠죠. 그 다음에 징계를 하겠죠. 이 세 가지 중에 처분. 뭐가 처분이에요? 이게 처분이지. 징계 요구했다고 그게 처분이야? 아니지.
자,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고소송, 예, 선거의 전부나, 세 번째 줄,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예, 기간소송이나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투어진다.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투어지지 않는 것을 기간소송에서만 다툰다. 그래서 기간소송은 지자체, 단체, 장과 지방의회, 예, 교육관과 시도의회, 이렇게밖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400번의 정답은 2번 되고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손해배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그래서 예습을 미리 해오시는 분들은 224번부터 이제 손실 보상까지 갈 거니까 그 파트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